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986년의 탑건 이후 33년 만에 속편인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의 2차 최신 예고편이 공개되었죠. 이번 작품은 주인공 매버릭이 엘리트 파일럿 양성학교의 강사로 부임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1차 예고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요. 그래서 저처럼 탑건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고편도 아주 많은 얘기거리가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가 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장면에서는 그 유명한 탑건 앤썸이 흘러나오면서 눈 덮인 산 위를 비행하는 톰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퇴역한 톰캣이 나오는 걸 보면 마치 에필로그 장면 같은데 왜 이 장면이 지난 예고편 끝장면과 이번 예고편의 첫 장면일까요? Your instructor is one of the finest pilots this program has ever produced. 라는 말과 함께 매버릭의 그림자가 비치고 제트 엔진의 굉음이 울부짖는 장면에서 우린 그의 플레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is exploits are legendary. 바이크를 타고 평원을 달리는 매버릭. 사실은 출근길이었네요. 이제는 박제되어서 날지 못하는 톰캣을 바라보는 톰형. 오랜만에 출근이어서 감상에 잠긴 것인지 매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요. 와, 기동장면 촬영 정말 죽여줍니다. What he has to teach you may very well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지금까지 최정예로 뽑혀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조종사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죠. 죽음을 말하는 장면에서 전작에서 사망한 매버릭의 파트너 구스의 아들인 브래들리를 카메라가 비추고 있습니다. 뒤를 잡히자마자 에이스 컴뱃에서도 못하는 기동을 보여주는 매버릭.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I have to admit I wasn't expecting an invitation back. They're called orders, Maverick. 매드맨의 주인공이었던 존햄이 톰을 까내리는 간부역이었군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매버릭. 웃음 뒤에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도사리고 있죠. 둘 중에 뭘 탈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래, 너로 정했어. 자, 그렇다면 매버릭은 왜 오랜만에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매버릭이 돌아와야 한다는 명령은 누가 내린 걸까요? 냉전 시대가 종료된 이후에 상정되기 어려운 적을 탑건2는 테크놀로지로 규정합니다. 제작자인 데이비드 앨리슨이 말하길 전편 이후 30년간 항공전쟁이 진화해왔고 인간 조종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원격 제어에 대한 논의나 탐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죠. 드론을 고려하지 않고는 현대 전쟁 영화를 만들 생각은 할 수 없었으며 전편이 나왔을 때와 전혀 다른 수준의 세계에서 속편을 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매버릭은 구스나 아이스맨과 함께 80년대의 전장에서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 전장은 완전히 바뀌었고 무인기들은 장시간 동안 높은 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조종사를 안전하게 수용해야 하는 제트기보다 기체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으며 조종사의 훈련도 필요 없고 비용 또한 들지 않죠. 그렇게 이 영화가 비추고자 하는 것은 5세대 전투기 시대의 한복판에서 도그파이트와 전투기 조종사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기존의 것들을 밀어내야 하는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조종사인 매버릭의 전투기동 데이터겠죠.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다른 조종사들과 비행에 나서는 매버릭. Good morning, aviators.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Today's exercise is dogfighting. 얘들은 매버릭의 전설을 진짜로 본 적이 없죠. Two versus one? Hey, you gotta be kidding. 응, 너넨 싹 다 죽었어. 공중전이 시작되자마자 훈련생들은 혼비백산,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불신론자들. 자, 여러분, 토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들의 꿈의 장소인 아지트를 경납고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술집 장면에서는 브래들리가 아빠처럼 피아노를 치고 핏대를 세우면서 노래를 하고 이후에는 마치 톰과 싸우러 가는 것 같지만 동료와 한판 붙는 걸 톰이 말리러 가죠. 이어서 삿대질이 난무합니다. 구스의 아들인 브래들리에게 있어서 이 영화는 성장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버릭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브래들리가 후를 하고요. 엔진에 불이 붙는데 다른 상황을 교차 편집한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 누군가가 순직을 하고 관에 성조기가 덮입니다. 제니퍼 코넬리는 이번 영화에서 홀로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면서도 바를 운영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매버릭과 애틋한 감정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봐서는 순직한 조종사의 어머니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브래들리가 죽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전작의 매버릭의 상대역인 찰리 역의 켈리 맥길리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62세가 된 그녀는 톰 크루즈의 상대 역을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탑건 이후의 커리어가 그다지 좋지 못했죠. 네, 전투기 팬들은 이거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역시 해변에서 노는 장면이 나오고요. 전편에 많은 요소들을 플롯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매버릭이 입고 있는 슈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드론과의 교전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간발의 차로 위기를 빠져나오는 숨막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매버릭이 조종하는 기체는 하이퍼소닉 SR-72 같은데요. 로키드 마틴의 하이퍼소닉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과 결합된 이 인체공학적인 기체는 지구의 대륙 전역의 모든 공역으로 1시간 반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스텔스 기술이 전장을 바꾸는 것과 필적할 정도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SR-72라는 이 기체는 정찰의 혁명이었던 SR-71 블랙버드가 1998년에 퇴역하고 거의 20년 동안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미확인 보고서가 드러나게 되면서 2013년에 컨셉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마하 6에 도달하는 이 비행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여론도 팽배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었고요.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2025년까지 SR-72의 프로토타입이 비행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NAWS 차이나 레이크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곳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거대한 R-2508 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미 해군의 아주 광대한 항공무기 스테이션입니다. R-2508 단지는 일종의 비행 훈련 구역으로 여러 계곡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 해군의 첨단 무기들과 전자전과 통신 장비, 최신 항공기의 진화를 시험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촬영에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승인한 기체들이 출연하고 미 해군에서 중요 지역을 영화의 촬영 장소로 제공하며 중국의 자본이 스며든 이 영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짐작해보자면 매버릭은 그런 해군의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기체를 테스트하고 훈련 교관까지 하는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콜렉션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솔로인 듯 하고요. 확실히 이 인물도 보통은 아니네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꿈쩍은 합니다. 네. 1차 예고편에서는 매버릭이 나이를 먹은 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부각하고 인물들을 펼쳐놓으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어냈었죠. 2차 예고편이라는 것은 좀 더 영화의 본질에 가깝게 편집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예고편으로 몇 가지 단서를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예고편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많아진 전투기의 기동 장면입니다. 이런 점들은 영화 본편에서 전작인 탑건을 당연히 상회한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스맨인 발킬머의 등장도 예정이 되었다는 소식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여부는 알 수 없는 데다가 나오더라도 아마 분량이 크지 않아서 이번 예고편에 넣지 않았거나 끝까지 궁금하라고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영화의 포스터를 공유했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는 것은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고 이상하게 의심이 드는 구석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어쩌면 톰 크루즈가 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글쎄요. 어떠한 신스틸러가 나오더라도 톰 크루즈만큼 눈길을 끌기는 어려울 거고요. 흥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톰 크루즈가 주도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두 편의 예고편을 보면서 세 가지의 불안 요소를 느끼게 되는데요. 첫째로 누군가 꾸미는 음모가 없고 완전히 새롭고 쿨한 캐릭터도 없는 데다가 바이크 크루즈 장면과 해변과 술집, 공중에서의 기동 장면, 친숙한 음악들이 나오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속편으로서 전작에 대한 상기 외에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진짜 카드를 숨겨놓은 거라면 좋겠는데요. 캐릭터가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 이 영화의 갈등 구조가 지나치게 내부적일 수 있어서 신선함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고요. 전작을 상기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은 아주 오래전의 속편이라는 향수에 의존하는 구태한 마케팅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부트의 홍수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속편을 내놓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배우에게는 여전히 열정이 있으며 우리 역시 그 시대를 뜨겁게 했던 이 영화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람보,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닌자 거북이 등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례 역시 팬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중국 자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카이댄스와 제리 브루크하이머 필름이 이 영화를 함께 제작했는데요. 그 밖에도 TC 프로덕션 및 중국의 텐센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은 영화 본편을 볼 때까지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영화에 간섭하는 게 문제죠. 하지만 스태프들은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고 톰 크루즈는 제리 브루크하이머와 직접 제작을 전두지휘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 영화에 향수가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박스오피스에선 꽤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요.
80년대 헐리우드의 수익성 비율은 평균적으로 12대 1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 3대 1로 떨어졌죠. 뭐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면 톰 크루즈에 있어서 최고의 커리어 하나가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당연히 제작진들도 이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현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리고 놀랐던 점은요, 여러분들이 전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객이 전투기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80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첫 영화보다는 놀라움을 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 영상은 아주 고품질로 최대한 CG를 배제하고 촬영되었기 때문에 플롯의 구성이나 순수한 영화적 재미가 이 영화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정보는 얼마든지 댓글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요한 KG였습니다.